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물류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세방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방 같은 경우에는 대왕고래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대왕고래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향후 유망 구조와 그리고 탐사 시추로 좀 전망들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마지막으로 차트 함께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세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은 금일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단기 이평선인 481선 부근대에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부근대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짤 수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분들 지켜볼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정부가요 공식적으로 앞바다에 이 동해 앞바다에 막대량의 석유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좀 언급한 바가 있죠. 이 4,500만 배럴 규모의 동해 가스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이 가스존 주변에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발견을 했고 이 동해심해 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수 시추 계획을 승인을 한 다음에 이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서 올해 말에 이 첫 번째 시공 작업에 들어가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대왕고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왕고래의 전초 기지로 부산신항이 선정된 모습을 보였죠. 이 한국성유공사가 최근에 공개 입찰을 거치면서 부산신항 다목적 터미널을 통해 치매가스전 탐사시를 위한 배후 항만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배후 항만이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요. 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이 이루어진 탐사 시추를 작업을 진행을 하려면 관계자들과 이런 물자를 나를 보급선을 운영하는 것이 이제 배후 항만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약 12억 6천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항만 하급 자격 수행을 위한 뭐 장비 인력 제공 등이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산업부와 이 석유공사가 이 보안상의 문제로 정확한 위치는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이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의 장소로 대만 고래 유망 구조가 이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망 구조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석유라던가 아니면은 가스 등 이렇게 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층 구조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왕고래의 유망 구조는 동해 8강구와 6-1 강구 북부에 걸쳐서 동서 방향으로 이 길게 형성된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 정부와 서울공사는 오늘 12월부터 4개월간 약 1,0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대왕고래 탐사 시추 본격 착수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정부와 서울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를 했을 때 5년 동안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추공 1개 1천억 원씩 전체 5천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라는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저희가 이러한 대왕고래 탐사 시추가 본격화가 될수록 이 세방의 수혜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대왕거래소는 본격화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 방이 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좀 기대 가능한 포인트가 이 첫 탐사 시추 장소가 이 대왕거래 유망 구조로 좀 잠정 결정이 됐죠. 그리고 오는 11월에 첫 시추공을 뚫을 드랍실 이 웨스트 카펠라 호가 한국을 향해 출발을 하면서 탐사 시추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가 기대 가능한 포인트는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방 같은 경우에는 부산신항 다목적 터미널의 지분 50%를 보유를 하고 있죠. 이 대왕으로 삼아 시추를 위한 항만 시설로 낙찰된 이런 부상신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세방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금일 같은 경우 이제 대왕 고래에 관련된 수혜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세방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등락폭이 커진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이슈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면서 좀 더 본격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세방에게 수혜가 집중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이슈들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장기화가 되면서 직접적으로도 세방이 또 수혜를 크게 볼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SCFI 운임지수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렇게 3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면들을 세방이 이제 대항으로 좀 더 부각되면서 좀 더 만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 추세, 이 상승 모멘텀들을 좀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러한 대왕 고래에 대한 내용들 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금요일 같은 경우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매우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차트를 소폭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부근대를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장기 이평선인 481선 부근대에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상승폭을 반납을 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이슈가 장기화가 된다던가 아니면 이런 이슈들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이 세명의 좀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시에 앞서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근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이렇게 좀 저항을 받았던 장기 이평선 부근대를 돌파를 하면서 이 추세가 상승 추세를 좀 더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을 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주가가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 소폭 저항을 받았던 이 이평선 241선 부근대 혹은 이 많은 매물대가 쌓이는 라인대라던가 상승 시에 지지를 받았던 장기 이평선인 121선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근대를 이탈하고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차트를 봤을 때 매물대가 쌓여 있는 부분대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저점을 계속 높여갈 수 있을지도 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세방에 이 주가에 좀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대왕고래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향후 좀 어떠한 포인트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대한 여부까지 함께 지켜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